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순서고요. 자,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 글로벌 OTT, 이제 K 콘텐츠 투자 확대한다입니다. 뭐 이미 우리한테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동안 게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 와중에는 사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제대로 큰 상승을 좀 이어가지 못했고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반대로 게임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도 이 상승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어제 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벤트가 또 한번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좀 리뷰를 해볼 텐데 뭐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좀 이제 약세인 종목들 중점적으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. 하나씩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바이옵트로부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. 이 종목도 한동안 조금 밀려 있었다가 지금 다시금 좀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좀 제철로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종목이 한 5% 정도의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시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떴었고요. 한 8%가량. 이 종목이 지금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 이 바이옵트로는 이 기판 쪽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말씀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같이 좀 있지만 사실 로봇 관련주의 이제 모멘텀은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본업인 기판 관련된 이 장비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적으로 이런 IT 제품들을 점점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모든 IT 기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기판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기판에 대한 수요들이 최근에 좀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기판은 아직도 좀 공급 부족인 상태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바이옵트로의 검사 장비가 이런 공급 이슈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판용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좀 해외 쪽에도 많이 수출을 하면서 이익 성장 좀 이어가고 있는 업체고 또 최근에 이제 신제품을 또 하나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이옵트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이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판 검사 장비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바이옵트로가 이제 국산화에 사실상 성공했기 때문에 생산량을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에서도 이런 일본 쪽 제품들보다는 이런 국내 업체들을 좀 이용을 해주게 되면서 이 신제품 장비에 대한 수주들이 추가적으로 올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상승 흐름들을 지속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우회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앞에 거는 이제 바이옵트로의 주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.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 붙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첨단 소재도 사실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한동안 좀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리뷰를 많이 도와드렸지만 여기 지금 좀 이렇게 눌림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가격대가 좀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적합한 뭐 이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PI 첨단 소재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PI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이런 필름 그 공급량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연스럽게 전기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금 시장이 눌리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좀 억울하게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.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가격 인상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미 어느 정도 회사 측에서도 좀 이제 암시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 PI 필름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익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역시나 이제 한 차례 좀 눌림 이후에는 반등, 즉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.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PI 첨단 소재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을 좀 활용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뭐 여기까지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. 이제 신규 종목을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현재가 한번 보면은 현재가는 15,250원이고요. 종목명은 뉴입니다.
뉴라는 종목 오늘 매수 편입해보도록 하겠고요. 사실 뉴라는 종목은 제가 예전에 이 9월 달에서도 한번 편입을 여기서 해가지고 좀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최근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뉴는 뭐 전반적으로 영화 배급을 또 담당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컨텐츠 회사로 이제 좀 변모를 좀 하고 있죠. 예전에는 단순히 영화를 우리가 배급하는 회사로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회사 스튜디오 NU의 좀 컨텐츠가 점점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익 성장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최근에 눌림 이후 돌아서고 있는 구간, 이 구간에서 좀 매수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뉴에 대한 구체적인 모멘텀들은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종목은 뉴라고 하는 회사고요. 이렇게 사업부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종합 컨텐츠 미디어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. 원래 예전에는 영화 배급을 주로 담당을 하고 영화 쪽에 이제 투자를 좀 하는 업체였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이제 예전에 이런 영화 배급으로 좀 유명했던 건 사실 뭐 부산행 그리고 신세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좀 흥행을 했던 이런 영화들도 많이 좀 배급을 하면서 좀 이익을 올렸던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는 스튜디오 NU, 그 자회사 스튜디오 NU가 있고 또 다른 자회사로는 이런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이런 CG나 이런 특수 기술들도 담당하는 자회사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 컨텐츠 회사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이런 그 뉴라는 회사는 결국 영화 배급이라든지 컨텐츠의 모멘텀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특송이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제목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게 12일, 즉 내일 개봉을 하게 돼요. 내일 개봉을 하는데 지금 개봉을 앞두고 나서 이게 지금 예매율 1위로 올라와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이제 컨텐츠 영화를 이제 배급하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사실 지난해에는 또 다시 한번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고 이러면서 영화관을 잘 못 가다 보니까 뉴에서도 영화를 배급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영화 배급 숫자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는 이제 한 2배가량 더 올라간 영화 배급 숫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첫 번째 타자가 이제 이 특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특송이 내일 개봉을 하는데 현재 예매율 좀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영화관도 이제 원래는 시간 제한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있었다가 조금 이제 시간 제한 일정 부분 완화가 좀 됐어요. 그러면서 이 영화관을 좀 방문을 하는 이제 고객들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볼 영화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개봉 전부터 이제 예매를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좀 흥행을 한다고 하면은 뉴의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. 다음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특성 모멘텀도 있지만은 사실 향후에는 이런 디즈니 플러스형 컨텐츠 이익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고객 숫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고객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만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성장이 좀 빠르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이게 방영 라인업입니다. 라인업을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4개의 상반기에 지금 방영을 하는 라인업이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2개 스튜디오 NU가 담당하는 게 2개의 작품이 있습니다. 스튜디오 NU가. 그래서 스튜디오 NU가 이번에 그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5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 콘텐츠 공급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. 올해 상반기 이런 콘텐츠 2개 정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이익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겠고 이번에 상반기에 나오는 이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이번에 강다니엘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팬이 많죠. 팬이 많은 이제 이런 그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드라마로 좀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여기에 좀 기대감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컨텐츠랑 이익도 좀 기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겠고요.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.
마지막 화면은 뭐 짧게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컨텐츠 쪽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에 또 이제 오일남 역할을 하셨던 이 오영수 배우분께서 어제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죠.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좀 하게 됐는데 역시나 이게 또 약간 뭐 어느 정도 보이콧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인 최초로 또 수상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글로벌 수상 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좀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내 컨텐츠에는 추가적인 투자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글로벌 OTT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또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랜만에 또 엔터주가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엔터주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오징어 게임, 뭐 또 그 연기상 이제 또 네. 나무 조연상이죠. 이제 그쵸, 받은 것도 나왔고 옛날에 이제 또 여우 조연상 받을 때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네. 어제는 좀 잠잠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오징어 게임 2 나오는 또 예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올라가는 모멘텀 많은데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관심권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별한 모멘텀,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히트작이 좀 나와주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에 특송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히트를 치면 올라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동안 눌렸던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좀 우려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 국내 컨텐츠를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이런 컨텐츠들도 죄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1위를 기록하는 이런 흐름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 컨텐츠 관련주들이 아직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화관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그 영업 시간이 좀 제한이 좀 완화되고 하면서 점차 이제 방역 패스를 좀 이제 가지고 이제 영화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배급 숫자도 아까 말씀드린 2배가량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영화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모멘텀 계속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1차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차 목표가는 16,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17,5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2,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